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낮입니다. 오늘은 남한, 북한, 중국이 공동으로 종전선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보 구도를 흔드는 망국적인 음모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이 2월 27일에서 28일 양일간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실무 협상을 위해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엊그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도 않았고 또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안을 비핵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 미국이 대응하려는 조치에 한반도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선언 요구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남한, 북한, 미국이 연대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1월 말 비건 대표는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것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이 경제 대국,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연두 국정연설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방영된 5분짜리의 대북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전폭적으로 북한 경제를 지원 발전시켜 주겠으니 북한도 좋고 미국도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협상을 해보자. 미국과 북한의 윈윈 전략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 모델로 이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 베트남 모델로 북한 개혁 개방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참 선의적이고 이치에 맞는 생각이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 북한 정권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속성과 행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데서 나오는 대단히 이상적이고 순진무구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나이브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여러 번 저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걸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 금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아주 능숙하게 아주 암묵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핵 포기 의사가 없다. 그리고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또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베트남이나 중국식의 개혁 개방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점인데요. 이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사회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주체형 사회주의 체제가 이 개혁 개방을 한다는 것은 이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 개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당장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제재 완화, 그리고 이 장마당 같은 것을 좀 풀어줬다가 단속하고 풀어줬다 단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난을 위해서 좀 풀어줬다가도 이것이 너무 확산이 돼서 사유재산이 확대되면 이 독재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단속에 나서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이 추구하는 것은 이 3대 세습 정권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구상이 자기네 세습 정권에 자칫하면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일단 받아들일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이면서 시간을 끌고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 선의의 제안에 이렇게 순응할처럼 기만하면서 트럼프를 속이는 것이죠. 결국 속이면서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끌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압박이나 또 맥시멈,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 때문에 이 압박을 피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고 핵미사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몰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목말라 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치게 한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중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양보란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는 단순히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합류해서 연대해서 공동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공동 프로젝트다. 아주 위험한 음모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실상을 모르게 해서 진정한 위험성을 감추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 음모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못하도록 감시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이 평화 프레임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의 여론조사 결과 북한에 대한 대적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통일이 곧 올 것 같다는 그런 환상이 굉장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김정은이 내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정은은 특히 한국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비무력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적화 통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리고 비밀리에, 극비리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이 군사 합의로 인해서 김정은이 굉장한 유혹을 느끼고 큰 오판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그런 토대가 조성이 됐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이 제공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1차적으로는 국지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이제 지금 평화 무드니까 이걸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 계기가 오면 뭐 그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최근 백령도나 NLL 부근의 서해 5도를 상대로 야간 침투 훈련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종전선언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되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후에 어떻게 다시 전쟁 중이다라고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우려를 낮추려는 전술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선포된 종전선언은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치는 충격은 가히 메가톤급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사실상 소멸시키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유엔 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교부와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를 방문했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웨인 에어 유엔 사령부 부사령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해도 유엔사는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유엔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이 참으로 야전 지휘관으로서 이 한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책임과 결의를 표명한 훌륭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지휘관이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때 야전 지휘관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뜩이나 미래사령부 창설이 합의가 돼서 한미연합사가 무력화된 상황인데 유엔사마저 해체될 경우에 한미동맹은 대단히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단독으로 맞서야 되는데 정부와 국민이 똘똘 뭉쳐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공조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같은 것은 우리의 방위태세,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는 수준까지 간 것이다. 이것이 군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고 잘 아시다시피 예비역 장성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고 3.1절에 대거 지금 시위에 나선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핵심 주안점은 종전선언이 채택되느냐 여부입니다. 이 종전선언 이슈는 제재 완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재 완화는 경우에 따라서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고 제재를 강화하다가 풀어줄 수도 있고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차 미북 하노이 회담이 평화체제를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국가안보 현실에서 대단히 이탈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 2019년 금년에 문재인 정권이 뭔가 결정적인 거, 보통 우리가 대못받기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에서 2월 말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다음에 3월경에 김정은의 답방을 유도해서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전쟁은 없다. 평화가 경제다. 뭐 이런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연방제 통일의 필요성, 남북 간의 연방제 통일의 정당성을 강조한 후에 여론을 일으켜서 내년 4월 총선에서 평화 체제와 연방제 통일을 가지고 승부수를 걸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루빨리 이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국가 위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비건 특별 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나서 실무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한 말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특별히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은 한미동맹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 이런 문제가 남북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번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도 한미동맹이 안보의 근간이며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집권 세력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한번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